네, 이제 10주차 내용입니다. 10주차에서는 사실 9주차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DTFT를 했었죠. DTFT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10주차에서 뭐 하냐? 아직 성질 중에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들 중에 하지 못한 것들 쭉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거죠, 9주차랑. 그 다음에 DTFT의 몇 가지 쌍 외워둬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주파수 응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TFT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프리 트랜스폼 DTFT를 하면 주파수 응답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은 풀이 해석법. 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CTFS, CTFT, 그 다음에 DTFS, 그 다음에 DTFT,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 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차례입니다. 뭐 굉장히 할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편적인 주제라 금방금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TFT의 주파수 이동 및 변조 정리, 주파수 미분 성질, 시간 척도 조절, 시간 컨볼루션, 파스발의 에너지 정리, DTFT의 대칭성, 여기까지는 다 뭐냐? 이건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성질을 왜 공부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곧장에서도 DTFT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식에 넣어서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편하게 우리가 DTFT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DTFT 쌍을 표로 하나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여기 있는 거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파수 응답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끌의 조건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푸리어 트랜스폼 그리고 푸리어 시리즈 이제 이게 연속도 있고 이산도 있기 때문에 총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런 푸리어 트랜스폼이나 시리즈가 존재할 조건이 뭐냐? 수렴 조건이거든. 사실 이게 우리가 트랜스폼이나 시리즈나 전부 다 뭘 평가하는 거냐면은 급수입니다. 급수, 합을 구하는 거고, 급수를 구하는 거고, 급수의 합, 그죠? 아니면 적분,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수렴을 해야 돼. 원래 시간 신호가 수렴을 해야만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풀의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렴성에 대한 조건이 바로 디리클의 조건인데요. 이 디리클의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좀 파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의 DTFT를 할 겁니다. 원래 이제 주기 신호는 DTFT를 할 수가 없죠. 풀의 시리즈로 가야 되죠. DTF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면 DTF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억지로 구하게 되면 스펙트럼에 델타 스펙트럼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주기 신호의 DTFT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풀이 해석 간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내용이. 12절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파스발의 정리를 비교를 할 겁니다. 파스발의 정리 앞에서 했는데요. 예, 했습니다. 여기 할 겁니다.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할 건데 여기서 또 이제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가지 트랜스폼에 대해서 혹은 시리즈 전개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할 거라고. 파스발의 정리가 아니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공부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랩 실습을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xn이 있어요. 아, 요거부터 하지 말고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요거. 네. 요건 뭐냐면 주파수를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파수 이동한 게 요거죠. 요게 주파수 이동이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만큼 어떤 상수만큼 주파수가 이동됐다 치면 원래 요 시간 영역의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xn에다가 익스포넨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j 오메가 제로 n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그거 이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시간하고는 전혀 달라요. 시간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부호가 반전돼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성립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주파수 이동이라고, 이동 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xn에 코사인 같은 경우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n과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요 주파수 이동 성질에 의해서 요 놈 더한 거는 x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한 거 요거는 정리를 하면 x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인데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x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x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 정리된 식이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한 번은 주파수 이동 음수로 시키고 한 번은 양수로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있다 치자고, 요게 x 오메가예요. 그럼 한 번은 올려, 그리고 크기를 반으로 줄여,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내려, 그리고 크기를 반으로 줄여.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가 오메가 제로고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고 여긴 1이고 요 크기는 2분의 1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지우고요. 지우고. 네, 이거 다 지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요식 잘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식도 잘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코사인 이거의 DTFT를 구하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은 뭐랑 같냐면 2분의 1에 방금 전에 이거 구한 건데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n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n 요거랑 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푸리어 트랜스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2파이 델타 오메가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메가 제로만큼 주파수 축에서 이동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는 반대였죠.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파이 델타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거 지우면 요 안쪽에 것만 남게 되고 그게 바로 이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구하는 건 매우 쉬웠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요놈 뭐라고요? 주기신호. 주기신호이다 보니까 정의식으로 구했다? 아니죠. 편법을 이용했죠. 이렇게. 그죠? 정의식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주기신호라 보니까 여기 델타가 형성이 됐다. 주파수 측에서. 요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할 거는 DTFT의 주파수 미분 성질입니다. 주파수 측에서 미분을 하면 시간 측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미분이라는 거를 보시면 주파수 스펙트럼을 미분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까지 미분한 거죠. 시간역 신호에는 n이 곱해진다. 자, n이 이렇게 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 j가 곱해진다는 사실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예제로 적용 방법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작다는 거는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1-r분의 a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거. 그래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보다 작은 거죠. 자, 요놈의 DTFT를 구하라. 요거의 DTFT는 여태까지 구했습니다. 1-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붙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요놈의 DTFT를 구하여라. 여기 n이 곱했죠. n을 곱했죠. n을 곱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전체를 미분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여기다 j를 곱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놈의 DTFT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n을 곱했으니까.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됩니다. j 한 다음에 요거는 1-a의 exponential j 오메가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요거 한번 미분하고 거기다 이걸 곱해줘야 되는데 요거 미분한 거는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쓰나 마나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이제 요거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 그대로 냅두면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자, 요거를 미분을 할 때 요 오메가가 변수니까 오메가를 제외한 요 마이너스 j가 통째로 앞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앞으로 내려오면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aj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j가 붙어 있으니까 요 j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전체 제곱분의 여기는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여기 보시는 두 번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 사실 요 놈하고 요 두 번째 건을 더하면 요 세 번째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DTFT 결과도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거에다가 요거죠. 더하기 뭘 합니까?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전체 제곱한 거. 여기다가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거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럼 요거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분자도 똑같이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 더할래요? 더하면은 요거 지워지죠? 지워지고 뭐만 남습니까? 1만 남죠. 그 결과가 뭐죠? 요겁니다. 안 써도 되겠죠? 네. 다음 이제 요 놈을 구하는 겁니다. 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데 어려운 게 뭐 논리가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통분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저거의 DTFT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AN하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AN하고 UN 이건 앞서 여기서 구했던 거예요. 그 구한 거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을 해줘라. 저건 무슨 의미예요? 한 번은 오메가 제로만큼 올리고 한 번은 오메가 제로만큼 내리고 그거 두 개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눠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거의 DTFT를 그럼 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이퀄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거 올린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지만 올린 거죠. 요거에다가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뭐를 요 밑에다 조금 밑에다 쓸게요.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전체분의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전체를 2분의 1을 곱해라. 2분의 1 해라. 요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 보시면 올렸고 한 번은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분의 1을 해줬죠. 그러면은 저거의 DTFT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놈하고를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앞에 붙고요. 자, 요놈은 이렇게 될 겁니다.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놈 요 뒤에 거를 앞에다 쓰고 요거를 뒤에다 쓰면 되겠죠. 이 뒤가 다 1이니까. 그래서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이 수학이 전개해서 통분하는 게 어렵지 논리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거 좀 지웁시다. 이제 좀 지워서 공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풀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기 길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작게 쓸게요. 2분의 1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큰 괄호 있고요. 요렇게 쓰고요. 얘하고 더하면 2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뒤에 거 두 개를 더하려고 보니까 저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게.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아래 거는 어떻게 되느냐? 아래 거는 전개를 하겠습니다. 얘하고 그러면 1. 그 다음에 얘하고 그럼 저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의 exponential j 오메가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a의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겠습니다. 서로 곱하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곱한 거는 a 제곱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 곱해서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다 곱하기 a의 a는 썼죠. 앞에 a 제곱 했으니까 길어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지워지죠. 그럼 요놈만 남겠죠. 그럼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제곱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지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걸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요놈하고 요놈이 공통 인수고 요거랑 요게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요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고 이게 익스포넨셜 플러스니까 저거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2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2 코사인. 2배가 된 코사인. 그럼 2분의 1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2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1 여기 있고요. 1 있고 그 다음에 요놈 요거하고 요놈이 공통인수니까 요거하고 요게 빠지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2a 코사인 오메가 제로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거 살려야 됩니다. 저거 a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요게 2분의 1이 요게 삭제가 되면서 요것도 1로 바꾸고 요것도 1로 바꾸면 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요거죠. 그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TFT의 시간 척도 조절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속금을 하거나 이제 그 얘기죠.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척도 조절에 대해서 볼게요. XAN. 만약에 A가 2였다. 그럼 저거 속금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됐으니까 뭐가 팽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옆으로 짜부가 되는 거예요. 좌우로. 그죠? 좌우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1보다 커버리면.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속금이다. 속금이 이렇게 옆에서 짜부시키는 게 속금이거든요. A가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이다. A가 2분의 1이면 저건 보관입니다. 그럼 옆으로 폭이 신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금이 압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관이 신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우리가 그냥 뜩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거와는 좀 반대로 동작하네요.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 다 봤던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보관이 된다. 그래서 X의 AN을 DTFT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팽창이 된다는 것. 팽창이 된다는 건 주파수 영역에서 압축이 되는 거고 시간 영역에서 압축이 된다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팽창이 되는 거, 신장이 되는 거죠. 팽창이 되는 거죠. 반대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요 A가 이거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스펙트럼이 신장된다. A가 1보다 크면은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압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된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 스펙트럼이 압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신호와 두 번째 신호의 DTFT를 구하여라. 자, 요 놈의 DTFT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 놈이 1이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친 게 어떻게 되죠? 플러스 2의 코사인에 그냥 오메가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Y에는 이것도 직접 구할 수 있고 여기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Y에는 요 XN 대비 어떻게 된 거죠? 보관된 거죠. 보관. 그러니까 Y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의 대비 2분의 N 이렇게 해준 거죠. 보관한 거죠. 보관. 그죠? 사이를 0으로 채웠다. 그래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XN의 DTFT가 요거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관이 돼. 이거는 팽창이 돼야 돼. 이걸 Y 오메가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X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2 오메가가 돼야 된다고. 요게 분모로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분자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죠? 그럼 이게 얼마였어요? 아까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오메가죠. 코사인 2 오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 이제 뭐 분모로 들어가느냐 분자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여기 직접 하겠습니다. 직접 하면 크기가 1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요거는 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뭐죠? 2오메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직접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 척도 조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문제화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DTFT의 시간 컨볼루션 성질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 뭐냐면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이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이 시간 컨볼루션 성질에 의해서 이 주파수 응답의 정의가 이게 이제 주파수 응답이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DTFT의 시간 컨볼루션 정리입니다. 뭐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간축에서의 어떤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이라고 이걸 할게요. 그 시간축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축에서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저거의 유용성을 입증을 한번 해볼 텐데, 요거 이제 xn이 un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컨볼루션 해라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컨볼루션 정의식에 넣어서 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저거보다는 어떤 게 더 편하다? 네, 요거를 두 개를 각각 주파수 응답으로 그러니까 뭐 주파수 응답이라는 표현 지금 쓰면 안 되죠. 네, DTFT를 통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 준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해라 라는 거죠. 곱하는 게 훨씬 컨볼루션보다는 쉽습니다. 곱한 결과를 다시 역으로 DTFT를 하게 되면 그럼 원래 시간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x의 오메가죠. x의 오메가는 이거 구해본 적 있습니다. 1-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앞서 했었으니까. 요 h의 오메가도 구해보겠습니다. h의 오메가는 1-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곱합니다. 곱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y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 두 개를 곱한 게 1-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전체 제곱 똑같은 거 곱했으니까 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걸 다시 역으로 트랜스폼하면 y의 n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y의 n은 우리 이제 이거 했었죠. n 플러스 1에 an의 un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요거 역 트랜스폼 하는 거 이것도 그 전에 우리가 다 연습 문제 예제로 풀어 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원래 신호 요 두 개를 갖고 컨볼루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파스발 나왔네요. 파스발에 이제 전력 정리와 에너지 정리가 있죠. 전력 정리는
이제 주기 신호일 경우,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일 경우에는 에너지 정리죠. 그래서 에너지 정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의 에너지를 한번 예로서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식을 보시겠습니다.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시간 여기에서 모든 샘플을 제곱한 다음에 더했죠? 네, 제곱한 다음에 더했습니다. 이 더하는 과정은 마치 시간 t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앞서 뭘 했었냐면 이걸 다시 n분의 1로 나누면 이건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제곱하면 순간 전력, 그걸 모두 서메이션 하면 에너지, 그걸 다시 주기로 나누면 그냥 평균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n에서 이렇게 더하는 과정이 사실 시간 t를 곱하는 과정이고 n분의 1로 주기로 나누는 과정이 다시 시간 t로 나누는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요건 순간 전력, 이거 전체는 평균 전력. 근데 나누는 과정, t나 n으로 나누는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얘기했었잖아요. P equal VI다. 근데 W는 뭐다? V에다가 I. 그러니까 P에다가 뭘 곱한다? 시간 T를 곱한다. 시간 T를 곱하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이게 워크죠. 워크 1. 일이 곧 에너지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고. 자, 이거는 주파수 형에서 요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보시면 뭐 하는 거냐면 제곱을 취한 다음에 언더 에어리어를 모두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요거고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요거다. 근데 그거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있는 말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파스발의 에너지 정리는 시간 영역에서 비주기 신호의 에너지와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가 같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비주기 신호의 DTFT의 크기의 제곱을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라고 부른다. 즉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제곱. 요걸 ESD라고 부릅니다. ESD. 근데 이건 뭐였어요? XK의 전체적. 이거는 PSD입니다. PSD. 이거는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 이거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 왜냐하면 이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를 적분을 이렇게 쭉 해서 다 더하게 되면 그럼 에너지가 얻어지기 때문에 저게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개념 알고 계시고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구한 에너지와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신호의 에너지는 같다. 즉 파스칼 에너지 정리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똑같은 거 반복했고요.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 간의 직교함으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PSD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 K가 다른 것끼리 제곱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것끼리 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요 오메가가 동일한 것끼리 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면은 그것에 의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이건 전력이죠. 전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요거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죠? 오직 서로 같은 주파수 성분의 제곱으로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사실. 자, 요거는 신호 에너지의 주파수 성분별 분포를 의미한다. 이를 ESD라고 부른다. 얘기했었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 밀도라고. 같은 ESD를 가지는 신호가 여러 존재할 수 있으나 모든 신호는 오직 하나의 ESD만 간다. 즉 이 얘기는 X1N이 있고 X2N이 있었는데 요거 ESD를 구해봤더니 ESD가 동일한 걸로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그죠? 그렇지만 얘는 죽어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어떤 다른 걸로 갈 수 없다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ESD가 동일해질 수 있다는 사실 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서 비주기 신호의 에너지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저거 에너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싱크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무한대까지 계속 펼쳐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구하기가 쉽지 않죠. 무한대, 이게 이제 이산 샘플이니까 이산 샘플 한다 그래도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쭉 펼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글쎄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구할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주파수축으로 변환할 겁니다. 그러면 X, 오메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죠. 싱크는 렉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버 2가 있습니다. 그럼 E 렉트 이렇게 되는 거죠. 렉트에 요거 F로 바꾸고 EF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E 렉트에 E 파이 F에 오버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E 렉트에 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높이는 얼마인가요? 높이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서 어떻게 했죠? 이 면적을 구해라. 근데 그냥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곱을 해서 구해라. 그러면 2의 제곱을 하면 4.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파이. 파이 맞나요? 네, 파이.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파이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2파이분의 1이 앞에 개수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결국 이 결과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DTFT의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실수 영역,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실수 신호라면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켤레 대칭 특성을 갖게 되잖아요. 켤레 대칭이면 뭐 크기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우대칭, 짝수 대칭이고 위상 응답은 기대칭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DTFT의 대칭성은 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켤레 대칭. 이 대칭성에 대해서는 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칭성을 만족하는지 한번 쭉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럼 다 만족합니다. DTFT는 실수 이산 신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켤레 대칭 특성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실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다? 켤레 대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 영역이니까 이제 n으로 써야 되겠네요. 이산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f 혹은 라지 오메가로 쓰겠습니다. 켤레 대칭 특성이 만족된다. 켤레 대칭은 뭐냐? 크기 스펙트럼은 짝수 대칭이다. 짝수 대칭이 요게 짝수 대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상 스펙트럼은 홀수 대칭이다. 요게 홀수 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면 짝수 대칭. 원래 이산으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리기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정확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홀수 대칭이죠. 그러니까 x축 한번 대칭하고 y축 한번 더 대칭시키는데 딱 포개어지면 그럼 홀수 대칭. 요 y축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칭했는데 포개어지면 그럼 이제 짝수 대칭이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의 실수분은 짝수 대칭이고 허수분은 홀수 대칭이다. 이게 뭐 무수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수분은 짝수 대칭, 허수분은 홀수 대칭. 그다음 켤레 대칭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 요거죠. 요 놈은 이것도 사실 어떤 유도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이 다 유도 과정입니다. 이게 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절대값에다가 익스포넨셜, 절대값이 아니라 이거 빠져야 됩니다. 좀 빼놓을게요. 이거. x 마이너스 오메가는 x 절대값의 요 위상입니다. 그죠? 근데 위상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요거하고 직접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그게 바로 켤레 대칭의 특성을 하나의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켤레 대칭이 되면 이 특성도 성립하고 이 특성도 성립하고 그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DTFT에서는 반주기점에 대해서도 켤레 대칭이 성립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우대칭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요 정중앙에서도 대칭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주기점 대칭. 그러니까 요 부분 원래는 이 파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2파이죠. 2파이에 대해서도 이제 켤레 대칭인데 2파이에다가 하나 더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2파이나 4파이나 6파이나 이건 원래 2파이 주기성 때문에 켤레 대칭이 되고 그게 아니라 파이나 3파이나 5파이에서도 네, 켤레 대칭 특성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실수 짝수 대칭 신호이면 실수 짝수 대칭 스펙트럼이 되고 위상은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만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건데요. 정확히 여기에 이제 순실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순실수. 이거 순허수 이렇게 쓸게요. 순실수 짝수 대칭 스펙트럼이 되고 위상은 이것만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순실수면 이렇게 단위원에서 볼 때 여기하고 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상이 0도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죠. 그러니까 요거 위상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수 홀수 대칭 신호이면 순허수 홀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순허수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j고 이게 마이너스 j니까 실수값이 아예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된다고요. 그래서 위상은 요거만 존재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칭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DTFT 쌍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표만 제시하고 그 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여기 있는 쌍들은 앞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내용이고요. 이 쌍들은 그냥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럴 건 없어요. 다만 자,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음용 이것도 다 음영이죠. 이것도 자, 이건 생각해보면 이거 주기신호 맞나요? 예, 1은 주기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주기신호고요. 자, 이것도 오메가 제로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의 주기는 2파이 어떻게 됩니까? 2파이의 오메가 제로 이거죠. 이게 이제 주기죠. 이 주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건 어떻게 되나? UT는 이게 주기신호로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주기신호죠. 그죠? DC랑 똑같아지니까. 자, 이런 것들은 원래 그 DTFT 같은 경우에는 비주기 신호를 이제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주기 신호들이거든요. 이런 건 변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주기 신호를 변환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을 우리가 하나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기 신호를 변환을 DTFT로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 델타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델타. 여기 다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델타가 없죠.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DTFT로 변환을 하게 되면 델타 함수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기 때문에 원래 DTFT가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앞서도 이제 살펴봤겠지만 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정식을 통해서 DTFT를 구한 게 아니에요. 다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네. 정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에 넣어 갖고는 안 나와 결과가. 그죠? 네, 결론은 그겁니다. 주기 신호는 원래 DTFS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간의 어떤 편법을 동원하면 DTFT로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뭐냐면 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 주기 신호는 DTFS로 분석하고 비주기는 DTFT로 분석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기 신호는 DTFS뿐만 아니라 DTFT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비주기 신호는 DTFT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DTFS는 주기 신호만 분석 가능하고요. DTFS는 주기하고 비주기 다 가능합니다. 그럼 DTFT는 죄송합니다. DTFT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DTFT가 더 범위가 넓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건 DTFS입니다. 이거보다 DTFT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변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거에 대해서도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주파수 응답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 성질을 얘기할 때 여기 시스템이고 입력이 들어오면 컨볼루션을 요거 두 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출력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Y에는 Y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H에는 H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X에는 X 오메가가 되겠죠. 근데 요 사이에 연산이 컨볼루션에서 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곱으로. 자, 이게 바로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H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h에 의해서 그거를 풀에 변환을 하면 DTFT를 하면 H 오메가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놓고 요 H 오메가를 뭘로 정의한다? 요거를 주파수 응답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주파수 응답. 그래서 이제 정의, 이 첫 번째 정의라고 해놓고요. 주파수 응답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 임펄스 응답의 DTFT H 오메가를 LTI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립하려면 뭐 컨볼루션도 그렇고요, DTFT도 그렇고요. 분명히 이제 시스템이 어때야 되죠? 네, LTI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 가정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산 시스템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임펄스 응답, 두 번째 차분 방정식이죠. 자, 임펄스 응답에서 우리가 출력을 얻어내려면 자,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서 출력을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산 신호를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차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분 방정식에서 어떤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 해저해, 솔루션, 그 YN을 구하게 되면 이건 이제 차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를 처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봤지만 이런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차분 방정식 풀이는 상당히 난해하죠. 난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걸 주파수 축으로 이렇게 주파수형을 싹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자, 이산 시스템은 이렇게 주파수 응답으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입력과 출력의 어떤 DTFT의 선형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딜레이가 있었죠? 자, 딜레이가 있는 거는 DTFT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러니까 시간 추역 딜레이는 요 위상 회전, 반시계 방향의 위상 회전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뭐 차분 방정식이 아니라 여기도 YN이고 여기도 XN이고 하니까 뭐 딜레이가 생기거나 그런 게 없죠.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X 오메가 분의 뭐 Y 오메가 이런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선 차분 방정식을 풀었어야 되지만 이거는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를 처리한다는 것, 그거는 단순히 곱을 하면 된다.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과 입력의 DTFT를 곱을 취하게 되면 출력의 DTFT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방정식 풀이도 앞서는 차분 방정식을 풀이했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냥 단순히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의 선형 방정식을 풀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주파수 응답을 정의하게 되면 복잡한 연산이 간단한 선형 연산으로 변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파수 응답은 저렇게 연산을 간단히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파수별 그 시스템의 주파수별 크기 분포를 알아내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런 것들은 차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앞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H 오메가를 요 입력과 출력의 비로 입력과 출력의 DTF 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H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시스템에 HT가 있는데 입력으로 XT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 영역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이 YT가 나오게 되고요. 자, X의 오메가를 이 시스템 H 오메가인 주파수 응답에 넣게 되면 출력으로 Y 오메가가 얻어지게 되죠. 그죠? 자, 이건 기본적인 요 식이고요. 그걸 통해서 H 오메가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의는 주파수 응답 H 오메가는 입력과 출력의 DTFT의 비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펄스 응답을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된다. DTFT 하면 된다. 혹은 입력과 출력을 DTFT 한 다음에 그것의 비를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좀 독특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파수가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이라는 어떤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이 입력 신호가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입력 신호는 이제 이게 코사인 사인 웨이브입니다. 코사인과 사인이 합쳐진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소지수 함수, 복소 정연파 함수가 되겠죠. 이게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의 오메가는 어떤 특정 주파수입니다. 그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출력이 뭐가 얻어지게 되냐면 그대로 그 주파수가 보존이 된 게 출력으로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앞에 붙어 있는 뭐가 다르다고요? 네, 개수가 달라집니다. 크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크기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이 개수는 어떤 형태다? 복소수의 형태다. 복소수. 이렇게 복소수. 자, 이렇게 복소수의 형태라는 거는 이거는 크기,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씌운 거하고 익스포넨셜 j의 탄젠트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니까 요게 이제 크기고요. 요게 이제 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위상이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여러분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게 equal h의 오메가, 요거 이제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exponential j의 오메가 n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요 파이는 뭘 얘기합니까? 위상이죠. 뭐의 위상? 요 h 오메가의 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각도 h의 오메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익스포넨셜 붙여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j의 각도의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 그러니까 그대로 그 주파수가 튀어나오는데 위상과 각도가, 위상의 크기와 위상이 변형된 형태로 튀어나오게 된다. 복소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저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게 이제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파수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오메가에다가 0주파수부터 2파이 주파수까지 그냥 아주 조밀하게 0.001, 0.002, 0.003 이런 식으로 계속 요 오메가에 주파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요 H 오메가가 계속 튀어나오겠죠? 요 H 오메가만 싹 걸러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가 오메가일 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산적으로 그리겠죠. 이산적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001이고, 여기가 뭐 0.002고, 뭐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쭉 그립니다. 그 그린 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네,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의 스펙트럼이에요? H 요놈의 스펙트럼인 거죠. 이해되시죠? 뭔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복수 정연파 익스포넨셜 J오메가를 LTI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출력된 복수 정연파의 크기와 위상을 주파수에 대한 연속 함수로 표현한 H 오메가를 주파수 응답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주파수 응답을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어디에 많이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측정 장비에서 이미 어떤 시스템을 측정 장비에 연결해서 그 측정 장비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러니까 복수 정연파를 내주는 거죠. 그래갖고 시스템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출력을 얻어내죠. 그 출력에서 내가 시스템에서 입력시킨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요 놈을 이 전체 출력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이러면 이거 지워지겠죠. h 오메가만 남겠죠. 그거를 모든 주파수에서 다 실행을 하면 그러면은 이미 어떤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YN은 HN하고 XN하고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컨볼루션의 정의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X에다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N-K가 요 N 대신에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K에 대해서 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K와 관련되지 않은 항은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만 빼내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식을 보겠습니다. 요식을 잘 볼 것 같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DTFT의 정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h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정의 3 이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식이면서 이제 증명하는 식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의입니다. 네 번째 주파수 응답은 차분방 정식에서 입출력의 비로 주파수 응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어진 어떤 차분방 정식의 일반형이죠. 어떤 시스템이든지 이산 시스템이면 이러한 차분방 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YN을 이렇게 Y 오메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YN에다가 하나 딜레이 된 거, 요 놈은 이렇게 Y 오메가로 바꾸면서 딜레이 된 성분이 이제 위상의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P만큼 딜레이 됐으니까 여기 P승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순간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 Y 오메가가 공통인수로 요거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X 오메가도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차분 방정식에서는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거를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이 x 공통인수를 뽑아내고 요거 이제 요거 y 공통인수를 뽑아내고 요거 x 공통인수를 뽑아내서 요 x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앞에 요 두 개, 요게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원래 뭐였습니까? 이제 요건 y의 개수였죠. y의 개수. 자, 요건 x의 개수였죠. 그 개수의 b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걸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일반형으로 요 놈을 표현한 겁니다. 자, 뭐예요, 이거 이거? 네, 개수의 b죠, 그냥. 개수를 이제 그 합한 다음에 그거의 b를 구한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정의 네 번째에 차분 방정식의 입출력의 b로, 자, 입출력의 b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요거로 바로 b로 주파수 응답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정의가 됩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주파수 응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파수 응답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에 대한 예제가 나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주파수 응답, 임펄스 응답,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IR인지 FIR인지 LPF인지 하이패스 필터인지를 이제 이거 로우패스 필터죠. 이거 하이패스 필터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제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차분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DTFT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서브스크립트는 뺄게요. y의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y 오메가 이렇게 되죠. 한 번 딜레이 됐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x의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거 공통인수로 y 오메가 뽑고 나머지 것들을 1로 이전을 시켜주고 x는 1로 이전을 시켜주면 여기서부터 이항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0.8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전체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주파수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h 오메가니까 그죠? 주파수 응답이죠. 자, 요걸 이용해서 임펄스 응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임펄스 응답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그죠? 원래 형태가 요 0.8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a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h는 0.8 DTFT 이제 우리 프리 뭡니까? 예제에 있는 거 사실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된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0.8에 n승의 u의 n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뭡니까? 이제 임펄스 응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인지를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IR이냐 FIR이냐 이거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어진 이 차분 방정식 자체가 이 피드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IIR 시스템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냐 하이 패스 필터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건 어디서 따져보면 될까요? 주파수 응답에서 따져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응답이 주파수별 어떤 시스템의 크기 분포, 크기와 위상 분포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응답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될까요? 자, 오메가가 어느 경우, 0인 경우, 그 다음에 오메가가 파이인 경우 두 가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메가는 이제, 원래는 이게 이거죠. 0부터 2파이까지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켤레 대칭이 돼버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주파수 있고 여기 오메가 있으면 항상 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로우 패스 필터냐, 하이 패스 필터냐를 따질 때는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인데 요 놈이 요게 2파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켤레 대칭, 무대칭의 짝수 대칭의 특성이 성립하는데 이쪽도 짝수 대칭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주파수 성분을 관찰할 때 요까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파이. 왜냐면 이쪽은 어차피 복사본이고 이 영주파수 성분에 있는 게 여기 그대로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중심으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만 보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주파수 성분은 다 그렇잖아요. 항상 영주파수를 중심으로 우대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뭐 오메가일 거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일 거예요. 이거 합치거나 빼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이나 사인인 상태의 실수 신호에서의 주파수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이제 파이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주파수가 얼마냐면 파이입니다. 파이. 네, 2파이가 아니에요. 그죠? 2파이는 0주파수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정을 하면 됩니다. 0일 때 여기다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한대가 되어버리나요? 어떻게 나요? 0, 0, 1, 0.2, 무한대가 아니라 5가 되네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파이를 넣게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파이는 마이너스니까 1.8분의 1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1.8분의 1. 그러면은 이거는 통과, 이것도 거의 통과지만 그래도 좀 차단에 가깝죠. 1보다 많이 작으니까. 그래도 많이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0주파수일 때는 여기가 5였다가 0이,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주파수일 때는 뭐 굉장히 크기가 작아지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파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시스템에다가 어떤 주파수를 입력할 경우에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통과하는데 여기는 통과가 잘 안 된다기보다 이제 여기 통과된 것보다는 크기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저주파를 패스시키는 필터죠. 저주파 패스시키니까 여기.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우리가 저거를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0일 때 오메가 파이일 때를 입력으로 넣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비슷한 문제를 이거 안 지워지냐? 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는데 이게 지우는데 좀 시간 다 지우지는 말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있으면 다른 색깔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2번은 y 오메가에 플러스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y 오메가가 되고요. 여기는 x의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 두 번째 문제죠. 그럼 이제 이건 h 오메가 바로 그냥 쓸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임펄스 응답을 구해보면 역으로 DTFT를 하면 되니까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이미. 뭐죠? 예, 여기가 플러스 0.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0.8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n승의 un. 요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IIR이냐 FIR이냐를 보면 이것도 역시 여기 보면 식이 피드백 성분이 있죠. 그러면은 II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로우 패스 필터냐 하이 패스 필터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메가를 0이냐 파이냐 두 군데를 보면 되겠죠. 0을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1.8분의 1이 됩니다. 파이를 넣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5가 됩니다. 5.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여기는 5 1.8인데 여기는 1.85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런 LTI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신호를 입력시키는 거죠. 첫 번째 신호 요걸 넣습니다. 요걸 넣으면 뭔가 출력이 나올 겁니다. YN이.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것도 이거 입력 넣습니다. 그럼 역시 똑같이 뭐 어떤 YN이 나오겠죠. 그 YN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이제 입력이 임펄스 응답, 시스템이 임펄스 응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컨볼루션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파수 응답을 바꿀 겁니다. 바꿔서 입력 신호의 DTFT와 곱해서 출력을 얻어낼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Y의 오메가를 얻겠다는 거죠. 근데 이 Y 오메가를 어떻게 얻겠다는 거예요? H의 오메가에다가 X의 오메가를 곱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우리 구했었습니다. 먼저 요 HN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네, 1-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전체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XN, 요 0.8NUN 이걸 곱하겠죠. 근데 똑같은 거 곱하니까 그냥 이거 전체 제곱하면 되니까 전체 제곱하지 말고 여기만 제곱해도 되겠죠. 자가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출력의 DTFT를 구한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출력을 구하라. 그러면 그건 시간 영역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DTFT, 역 DTFT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해서 시간축의 시간축의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HN이 아니라 YN이죠. 여기서는. Y니까 YN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역으로 하려고 그러면 원래 여기 제곱이 없었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0.8에 n의 un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n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우리 언제 했었나요? 요 놈을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요거 제곱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앞서 이지를 풀었었죠. 자,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y의 오메가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h 오메가의 x의 오메가인데요. h 오메가가 이겁니다. 1-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x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플러스가 됩니다. 1 플러스 0.8 이거 다 했던 거죠. 예, 이렇게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y 오메가가 죄송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곱하기.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y 오메가를 구한 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다시 시간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yn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바꾸기가 망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부분분수 변환을 할 겁니다. 부분분수 변환. 어떻게 부분분수 변환을 하냐면요. 요 놈을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1-0.8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분의 a 이렇게 쓸 겁니다. 그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할 겁니다. 여기 곱인데 이거 플러스로 연결할 겁니다. 이거 부분분수 변환이죠. 이게 고등학교 때 했었던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이건 이제 b죠. b.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을 하면 이거하고 요거하고를 곱해야 되고 얘하고 얘는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럼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따로 쓸게요. 식을 통분한 거에 분자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a의 1 플러스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1 마이너스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통분을 했더니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자가 1하고 1 곱하니까 1이죠. 그러니까 그 1이 돼야 돼요. 그럼 먼저 A 요 놈하고 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0 여기다 쓸게요. 0.8A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8이죠. 마이너스 0.8B 그죠? 예, 이거는 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 플러스 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니까 얘는 1이 나와야 되고 얘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풀면 얼마냐? 이걸 풀면 A도 0.5, B도 0.5가 됩니다. 예, 같은 숫자입니다. A도 0.5, B도 0.5.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0.5와 0.5를 주어진 식의 역으로 대입하는 거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부분수 변환이 된 식이 얻어지겠죠. 저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식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이건 좀 지웁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냥 쓰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기도 했으니까 1-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0.5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0.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여기도 0.5가 된다는 거죠. 자, 저걸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DTFT를 하면 y의 n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앞에 거는 어떻게 되죠? 0.5에 0.8에 n의 un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뒤에 거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0.5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0.8이죠. 0.8에 n의 un이 됩니다. 요런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un 때문에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저게 값이 존재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n이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짝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짝수일 때, 자, 0을 넣습니다.
0을 넣으면은 얘도 0 넣고 얘도 0 넣으니까 1 되죠. 1. 그 다음에 n이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면은 요것도 이제 제곱이 되니까 뭐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요 n이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요 두 개가 더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n이 홀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홀수. n이 홀수면 여기 곱해지는 거랑 여기 곱해지는 거 그 두 개가 다 마이너스겠다. 저기 1이나 3이나 5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크기의 부호가 다른 숫자가 돼버려서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식이 적용되는 요거 이제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n이 짝수일 때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짝수일 때는 그냥 0.8의 n의 un이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 0.5, 0.5니까 두 개 더하면 그죠? n이 홀수일 때는 0이 돼 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를 또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LTI 시스템에 xn이 0.5죠. 마이너스 0.5의 n승의 un을 입력하면 이요놈이 출력됐다고. 그럴 경우에 이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를 x 오메가로 바꾸고 요거를 y 오메가로 바꾼 다음에 이거의 b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게 요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필압을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h의 오메가 작게 쓰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너무 그동안 좀 크게 쓴 것 같아요. h 오메가를 구하려서 이걸 먼저 구하지 말고 이제 요거부터 먼저 이제 x 오메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x 오메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1 플러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y를 보겠습니다. 요 놈을 y 오메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y 오메가는 앞에 여기 2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는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25가 돼야 되겠죠. 0.2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분의 1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자,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하겠습니다. 요 놈을 통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요 이제 x 오메가하고 y 오메가를 b를 구할 텐데 그 b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h 오메가는 뭐 x 오메가 분의 y 오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삭제되는 텀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통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5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0.2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로 들어오는 거 생각해보죠. 요거랑 크로스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요쪽 크로스한 거 이거는 2의 마이너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될 거고 요 반대로 크로스한 거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게 이제 1로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됩니다. 그러면 x 오메가 분의 y 오메가는 결론적으로 이제 요 놈이 이렇게 1 마이너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거기다 곱하기 1 마이너스 0.2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들어오고 분자에 이제 이게 들어오죠. 1 플러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h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요 놈을 다시 시간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시간축으로 바꿔주려고 보니까 이게 좀 난감하죠. 그래서 저거를 부분분수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부분분수.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퀄 한 다음에 1-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요 가운데 있고요. 요거를 a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방식이죠. 앞에랑 이렇게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에 요거를
B로 놓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갖고 여기는 요 분자, 요 놈이랑 같게 놔주면 되는 거죠. 네, 크로스로 곱한 결과는 a-0.25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에 반대로 크로스를 합니다. 중간에 이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b의 마이너스 0.5의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고요. 요게 1 플러스 0.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1이 나오죠. 그럼 a 플러스 b는 1 요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0.25에 마이너스 0.5를 더하면 0.5가 나오게 되니까요. 양변에 이제 4를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a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2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3. 그때 a는 자 b 여기다 대입하면은 4가 됩니다. 4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a가 4고요. 요 b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 쓸모 없어졌으니까. 네. 이거 미리 지우고 풀어보겠습니다. 다 잘 지워져야 될 텐데, 네, 다 잘 지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파수응답은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제 주파수응답으로 최종 결론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N 임펄스 응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 시간역으로 바꾸면 이게 4 곱하기 자 요거부터 보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거 4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0.5죠. 0.5의 n승의 un 이렇게 될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의 저거는 0.25의 n승의 u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뭡니까? 임펄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시스템의 차분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차분 방정식은 뭘 이용할 거냐면요. 중간에 있었던 요식, 제가 박스를 쳐볼게요. 중간에 있었던 요식을 요렇게 크로스로 연결하면 차분 방정식의 이제 DTFT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주파수 영역에서의 차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y 오메가 여기다가 곱하기 자 1에다 1 곱하면 1에다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0.25 또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0.25 그래서 마이너스 0.75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0.7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은 2분의 1을 4분의 1을 또 하니까 8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8분의 1이가 마이너스 0.125 플러스 0.125네요. 125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의 오메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퀄은 이제 요놈 x하고 요놈하고 곱한 거죠. 그러면은 x 오메가에 플러스 0.5의 x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시간축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요하고 요거하고 곱한 거는yn이 될 것이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한 거는 마이너스 0.75의 y의 n-1이 될 것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0.125의 y의 n-2가 될 것이고 자, 요거는 x의 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0.5의 x의 n-1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게 원래 이 시스템을 정의하는 차분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10.9입니다. 그림의 주파수응답. 그림에서 요게 이제 진폭입니다. 진폭. 여기 어떻게 되죠? 위상응답입니다. 갖는 LTI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에 신호 XN을 입력했습니다. 요것을 입력했을 때 요걸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수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요건 이제 단일 코사인으로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신호이기 때문에 이 단일 코사인이 따로따로 어떻게 요게 출력이 어떻게 나오고 요게 출력이 어떻게 나오고 요게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결과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나중에 출력해서 더해줘도 선형성에 의해서 저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 xn을 통해서yn을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보는데 첫 번째 요 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폭을 보시면 요 놈의 주파수는 4분의 파이거든요. 4분의 파이. 근데 이제 파이로 나눈 거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면 크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출력에는 1이 곱해진다는 거죠. 똑같이. 뭐냐면 정연파는 주파수가 보존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4분의 파이에 n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크기가 1이니까. 위상을 보겠습니다. 위상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때 y 값이 얼마냐? 이건요. 이 그래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크기가 이제 1이죠. 1인데 이 값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3.14예요. 마이너스 3.14. 근데 사실 여기가 1이면 여기도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 3.14죠. 14.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파이일 때 y축이 얼만큼? 파이축만큼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그리고 또 원점을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이거에 대한 곡선의 방정식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 이거라는 거죠. 입력이 위상이 뭐가 들어오면 출력 위상이 그대로 나가는데 반전만 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입력 주파수가 얼마였어요? 4분의 파이였잖아요. 여기. 그러면 출력도 4분의 파이가 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이제 쉽게 똑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주파수가 2분의 파입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크기가 반으로 줄죠. 그리고 이거는 이 위상에서는 마이너스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0.5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n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위상이 회전을 하게 된다.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4분의 3파이에요. 4분의 3파이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크기 응답이 0이죠. 아예. 0이니까 이건 출력이 아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위상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크기에서 이미 0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요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리클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디리클의 조건은 이게 이제 뭐 푸리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연속시간 푸리어 트랜스폼, 이산시간 푸리어 트랜스폼, 연속시간 푸리어 시리즈, 이산시간 푸리어 시리즈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푸리어 급수 혹은 변환이라고 하는 거, 푸리어 해석은 뭐냐면은 저겁니다. 합을 구하는 겁니다. 합. 네. 그러니까 이산시간일 때는 이제 합을 구하는 거고요. 연속시간일 때는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적분이나 이산합이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을 해야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리클의 조건은 뭐냐면은 풀이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써있는 말부터 읽어볼게요. 풀이의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 시간 신호가 가져야 할 충분 조건. 그러니까 시간 신호가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충분하다. 뭐가? 풀이의 해석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풀이의 트랜스폼이 됐든 풀이의 급수가 됐든 결과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디리클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입니다. 자, 실무에서 발산하지 않는 시간 함수는 발산하지 않는 시간 함수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감쇄하는 거, 이런 거. 이거 발산하는 거죠. 시간 함수는 대부분 디리클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해요. 그래서 사실 디리클의 조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많은 아날로그 신호 처리, 디지털 신호 처리, 필터 설계 이런 거를 하면서 디리클의 조건이라는 거를 접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산하지 않는 주기신호가 있어요. 발산하지 않는 주기신호라는 건 뭐냐면 주기신호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연속신호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게 한 주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X가
단일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단일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x 하나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x 값이 하나 있으면,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럼 y 값이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y 값이 두 개에 매핑되면 안 된다고. 우리 함수의 조건이 그렇잖아. x 하나에 y가 하나 이렇게 매핑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매핑되는 y는 동일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요런 식의 위와 같은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y값과 여기서의 y값, 요거 y값은 같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함수의 정의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y값이 단일값을 가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뭡니까? 만족되지 않으면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함수 자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한 주기에서 유한계의 극대 극소점을 가져야 된다. 야, 근데 한 주기에서 유한계의 극대 극소점을 갖지 않는 게 있냐? 있을 것 같니?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극대 극소점이 유한계가 있어야 된다. 극대 극소점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최대는 이거고 최소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극대 극소죠. 그죠? 예, 그게 유한계여야 된다. 그 다음 한 주기에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야, 그러면 한 주기에서 무한계의 불연속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신기하게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한 주기에서 요거 이제 서메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제곱을 해갖고, 임펄스 응답이라는 시간 신호를 제곱을 해갖고, 그걸 모조리 서메이션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평균 전력 구하는 식입니다, 사실은. 그게 무한대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발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발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거. 그죠? 그러면은 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 얘기는. 절대적분이 가능하면 DTFS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신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유로 발산하지 않는 비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xn 요게 단일값을 갖고 전체 구간에서 유한계의 극대극소점을 갖고, 이게 전체 구간으로 확장된 이유는 주기 신호는 반복되니까 주기 내에서만 판별을 하는 거고, 비주기 신호는 전체 구간에서 이제 유한계의 극대극소점을 가져야 돼요. 또 전체 구간에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고 전체 구간에서 절대적분 가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신호의 DTFS가 존재할 조건과 비주기 신호에서의 DTFT가 존재할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디리크레 조건인데, 디리크레 조건은 그러니까 주기 신호에 대한 거, 비주기 신호에 대한 게 따로따로 있는 거죠. 풀의 시리즈를 위한 거, 트랜스폼을 위한 게 따로따로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그냥 저는 합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 이유는 똑같은 건데, 주기 신호는 한 주기에서만 판별하는 거고 비주기 신호는 전체 구간에서 판별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DTFT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유라기보다는 이거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좀 이해를 갖다가 좀 돕기 위해서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 또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디리크레 조건이 뭐였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디리크레 조건을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DTF 정의식의 수렴 조건, 그러니까 정의식이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디리크레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그겁니다. 이거로부터 얻은 디리크레 조건에 의해서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다? DTF가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DTFT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DTFT를 구하는 방식에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리크레 조건은 DTFT가 가능한 모든 신호를 갖다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로지 DTF 정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고, 그 이외에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DTFT의 역 DTFT를 이용하는 거 있었죠. 뭐 델타 같은 거 이런 거나, 내지는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이외에 다른 DTFT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수식을 풀지 않고 바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그런 방식을 이용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에는 디리크레 조건하고는 무관하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DTFT가 존재하는 신호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디리크레 조건이 충분 조건인 거야. 충분 조건. 자, 보겠습니다. 발산하지 않는 비주기 신호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신호 얘기하는 겁니다. 비주기 신호. 이건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의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구간에서 판별을 하겠죠. 이거는 한 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디리크레 조건에 따른 푸리어 간섭 가능 여부. 푸리어 트랜스폼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푸리어 트랜스폼, 푸리어 분석 가능 여부. 예, 트랜스폼은 가능합니다. 예, 이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뭐 어떤 이견이 없어. 그런데 발산하지 않은 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 전력 신호라고 하죠. 이거를 주기 발산하지 않은 주기 신호를 전력 신호라고 하고 발산하지 않는 비주기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죠? 여러 번 했었죠. 이거는 디리크레 조건을 예를 들어서 푸리어 시리즈를 위한 디리크레 조건, 그러니까 주기로 하나만 떼갖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만족하면 푸리어 시리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푸리어 시리즈뿐만 아니라 푸리어 트랜스폼도 모두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DTFT를 구하는 거는 이 정의식의 수렴 조건, 그러니까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면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 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원래 푸리어 시리즈로 전개해야 정상이지만 이걸 푸리어 트랜스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DC 뭐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주기 신호지만 푸리어 트랜스폼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주기 신호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DTFT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다? 무조건 스펙트럼에 델타 함수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항상. 네,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푸리어 분석 가능 여부, 시리즈도 가능하고 트랜스폼도 가능합니다. 주기 신호는. 결론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푸리어 시리즈도 가능하고 푸리어 트랜스폼도 가능합니다. 네, 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비주기 신호는 트랜스폼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주기 신호를 시리즈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억지로 트랜스폼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스펙트럼에 델타 스펙트럼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리크레 조건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 이걸 한번 제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봤어요. 이걸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리크레 조건은 푸리의 정의식이 수렴하는 조건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정의식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푸리 해석이 가능한 신호가 존재하죠. 그게 뭐냐면 주기 신호를 DTFT 하는 경우. 이 얘기죠. 주기 신호를 DTFT 원래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DTFT에 디리크레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DTFT의 디리크레 조건은 전체 구간에서 생각하는 건데 전체 구간에서 생각하면은 이 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발산하죠.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 신호인데 DTFT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풀이 해석이 가능하지만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이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디리크레 조건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발산하지 않는 비주기 함수, 즉 에너지 신호는 대부분 비주기 신호의 디리크레 조건을 다 만족하죠. 따라서 DTFT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발산하지 않는 주기 신호. 근데 이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그랬지 모두는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예로 보여드릴 거예요. 발산하지 않는 주기 신호와 같은 전력 신호는 무한대의 시간까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주기 신호의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DTFT가 존재하지 않죠. 그게 기본적인 거죠. 그게 원칙적인 거지만 주기 신호의 디리크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DTFS는 당연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DTFT 정의식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DTFT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변환식이 반드시 단위 임펄스 함수가 포함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주기 신호를 DTFS 한 경우하고 DTFT 한 경우 이게 같습니까?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주기로 나눠주는 것만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DTFT의 단위 임펄스 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에 단위 임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대응되는 시간 신호에 뭔가 주기 성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대응되는 시간 함수에 주기 신호와 같은 전력 신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에너지 신호는 DTFT만 가능하고 전력 신호, 이 전력 신호가 주기 신호 얘기하는 거죠. DTFS와 DTFT 모두 가능하다. 전력 신호에 대한 DTFS 결과와 DTFT 결과는 주기만큼 계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실무에서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부분의 신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TFT가 존재하고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DTFS까지 가능하다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DTFS는 DTFT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DTFT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트랜스폼이고 DTFS가 더 좁은 범위의 트랜스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말들은 앞서 것들을 잘 이해했으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글들이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디리크의 조건과 관련된 예제는 여러분들한테 실제 예제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디리크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를 갖다가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사인 t분의 1을 보자고. 코사인 t분의 1은 사실 요 코사인 t분의 1에서 요 t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0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파이분의 1이 있을 수가 있고 4파이분의 1이 있을 수가 있고 6파이분의 1 이걸 대입했다 치자고. 자, 2파이분의 1을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코사인 2파이가 됩니다. 2파이면 0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어딘가가 0 크로스 되는 제로 크로스 되는 어떤 지점이에요. 또 4파이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파이가 되죠. 또 똑같이 어딘가 제로 크로스가 될 거예요. 6파이 넣으면 또 역시 어딘가가 제로 크로스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거 계속 증가시킬 숫자 8파이 해서 무한대분의 1까지 계속 증가하잖아. 그럼 여기 제로 크로스 가는 지점이 무한대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대 극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기 안에 무한대 이 극대 극소도 최대 최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죠? 그죠? 그럼 뭐야? 유한계의 극대 극소점을 갖는다는 이거에 위배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탄젠트 보겠습니다. 탄젠트 t. 탄젠트 t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마다 여기가 이제 어느 지점이냐면 2분의 파입니다.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그 지점마다 최대 최소가 거의 무한대까지 이제 펼쳐져 있죠. 무한대죠. 그럼 뭐가 불가능해요? 절대 적분이 불가능하죠. 여기 있는 거. 절대 적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풀이 해석이. 그 다음 신호 코사인 마이너스 1의 t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코시컨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시컨트가 아니라 아크 코사인이죠. 아크 ARC 코사인 이거죠. 아크 코사인 요겁니다. 요거 그죠? 이제 아크 코사인은 x하고 y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요렇게 y 콜 x에 대칭이 됐죠. xy를 바꾸니까 요거에 대칭인 상태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t 하나에 대해서 y가 두 개가 이렇게 매핑이 되죠. 그럼 뭐에 위배돼요? 단일값을 갖는다는 거에 위배되잖아요. 두 개 값잖아, 두 개. 이것도 안 돼. 그죠? 그 다음 2분의 1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요게 여기가 0.5입니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때까지는 1. 그리고 여기가 뭐냐? 여기가 0.75입니다. 4분의 1이죠. 4분의 1일 때는 0.5.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을 나눠가면 이거 무한히 가겠지. 그죠? 0.5, 0.75, 뭐 그 다음에 0.875인가요? 0.875인가? 875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2분의 1이고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8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가면은 이거 다 더해도 1보다 작아요. 언제나 항상 작은데 거의 1에 근접을 하죠. 그렇지만은 계속 갑니다. 요 계단 형태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가 불연속점이죠. 여기 불연속이죠. 불연속이 뭐야? 무한대개가 있잖아. 그래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는다는 요 조건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얘도 없습니다. 예. 풀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풀이 해석이 불가능한 신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디리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요. 디리크의 조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풀으란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파수 축에서 주파수에서 델타 함수가 있으면 시간 영역의 신호가 주기 신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요게 뭐냐면 요거 DC입니다. DC를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임펄스가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을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펄스, 이것도 임펄스, 이것도 임펄스죠. 그죠? 네. 요건 델타의 오메가, 요거는 델타의 오메가 뭐 마이너스 뭐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델타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싱크 함수는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렉탱귤러가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 중에서 보세요. 얘 주기함수 맞나요? 맞죠. 얘 주기함수. 그러니까 여기 델타 함수가 떴죠. 이거 주기함수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가 떴죠. 그러니까 요놈이나 요놈은 분명히 시간 영역 신호가 주기함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지시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 중에 분명히 여기에도 뭔가 값이 있죠. 요거를 이제 굳이 하자면 이게 x3의 오메가니까 x3의 제로 영주파수의 성분의 크기죠. 이게. 그죠? 자, 여기도 분명히 델타 유사한 게 뭐가 있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걸 뭘 의미해? 저 값이 있기 때문에 시간 영역 신호가 주기함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거는. 저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DC 성분이야. 얘에 포함된 DC 성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DC 성분이라는 건 그냥 얘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거는 결코 시간 영역 신호가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기 신호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걸 세 개를 다 더했습니다. 요 세 개 여기서 요거 세 개를 더해서 이걸 만들어주고 요거 세 개를 더해서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자, 이걸 볼게요. 여기 있는 세 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 신호가 주기함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 있는 요 DC값, 요 DC의 크기, 그거 갖고 시간 영역 성분이 주기 신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거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신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의 각각의 풀이의 변환을 구하여라. 세 가지 신호를 합산한 신호 XT의 풀이의 변환을 선형성을 이용해서 구하라. 이거 세 개 더하는 건 요거 세 개 더하는 거랑 같죠. 위 결과를 통해 사각 스펙트럼에서 영주파수의 값 X3 제로와 단위 임펄스 스펙트럼 델타 오메가 중 델타 오메가만이 시간 신호가 주기 신호를 나타내는 지시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 신호의 DTFT를 얘기할 겁니다. 원래 주기 신호는 DTFS가 이제 가능하고 DTFT는 불가능한 건데 정의식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DTFT가 가능하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결과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기 신호의 DTFT는 주기 신호의 한 주기에 대해 DTFT를 수행해요. 먼저 한 주기에 대해서만. 그런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한 주기에 대해서 DTFT를 하니까 이산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것을 원래 이 주기 신호의 기본 주파수로 표본화를 해요. 그게 n분의 2파이야.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를 외부에다 곱해줘.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기 신호의 DTFT가 무조건 얻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주기 신호의 DTFT에는 임펄스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표본화를 하기 때문에. 그죠? 주기 신호의 DTFT는 항상 임펄스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보겠습니다. 어떤 비주기 신호의 DTFT가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델타 오메가인데 그럼 이걸 주기 신호의 DTFT로 바꿔주려면 XN, 그러니까 여기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 신호의 DTFT가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K 오메가 제로에서 이렇게 표본화를 한다고. 뭐를? 요거를 K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제로는 기본 주파수죠. 그걸 샘플링을 이렇게 합니다. 표본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델타 지시자, 델타 함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 주파수별로 쭉 늘어놓습니다. 이거 늘어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델타 함수가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다가 델타 오메가 배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모조리 서메이션 하면 그러면은 주기 신호의 DTFT가 얻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둘러쳐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비주기 신호의 DTFT와 주기 신호의 DTFS의 차이점이 뭐였죠? 우리 DTFT 최초 정리를 할 때 이 결과를 얻어냈었잖아요.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주기로 나눠줘라. 왜냐면 주기 신호의 DTFS는 n분의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라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X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뭘 한 거냐면 이거는 비주기 신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주기 신호의 DTFT로부터 주기 신호의 DTFS를 얻어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얻어냈습니다. XK를. 그런 다음에 이 주기 신호의 DTFS와 주기 신호의 DTFT가 아까 얼만큼 차이 난다고 그랬죠? 주기만큼. 그게 2파이만큼입니다. 2파이. 그죠? 왜냐면 일단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파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주기적으로 2파이마다 반복이 되죠? 그 2파이 주기를, 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상에서의 주기가 2파이잖아. 그죠? 그 주기를 갖다 곱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올라올 때는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는 곱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여기다 이런 말 써놨습니다. 시리즈 도메인으로 바꿀 때는 n분의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바꿀 때는 2파이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의 주기는 2파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2파이 배를 하겠다고 주파수 위치를 지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요 XK는 서메이션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이 DTFT는 그냥 그걸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DTFS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주파수가 이제 오메가 제로고 요 주파수가 2 오메가 제로일 텐데 요 주파수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함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함수가 뭐예요? 델타 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오메가에서 델타 K 오메가 제로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K가 정수예요. 정수. 주기 내부에 있는 정수. 그러면은 시계에 의해서 요 각각의 이제 이산 주파수의 X축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잖아. 오메가를 넣어주면. 그런 다음에 XK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2파이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고, 그럼 모조리 그걸 서메이션 하면 뭐가 나온다? DTFT가 나온다고. 맞지요? 그죠? 자, 근데 이걸 한 번에 엮어.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n분의 1을 곱했었어. 요 놈에다가. 그럼 요 놈은 뭐냐면 n분의 1의 x의 k의 오메가 제로야. 이걸 여기다 그대로 넣어. 여기다가. 그럼 요거 써볼게요. 저거 있는 거를 요 아래다 좀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서메이션 k는 n 주기에 대해서 2파이의 n분의 1의 x의 k 오메가 제로 여기까지 이제 하면 xk를 넣은 게 되죠. 거기다가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n분의 2파이가 이게 오메가 제로잖아. 그러면 요 결과가 뭐랑 같아? 얘랑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비주기 신호의 DTFT에서 주기 신호의 DTFT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네, K 오메가 제로에서 표본화해서 오메가 제로 배를 해라. 비주기 신호의 DTFT에서 주기 신호의 DTFS를 갈 때는 n분의 1로 나누고, 주기 신호의 DTF에서 주기 신호의 DTFT 갈 때는 2파이를 곱해라. 주파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이해하시겠죠? 네. 요거 명확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할게요. 비주기 신호의 DTFT가 있었고요. 주기 신호의 DTFS가 있었고요. 그 다음 비주기가 아니 주기죠. 주기 신호의 DTFT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n분의 1 플러스 샘플링.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2파이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요건 주파수 위치 지정 이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샘플링 플러스 오메가 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자, 요거예요. 자, 먼저 이 1번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가 1, 0, 1이고 요게 이제 0, n이 0일 때의 성분입니다. 화살표가 있으니까. 저거의 DTFT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주기 신호죠.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의 DTFT를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1번이죠. 저 1번은 어떻게 되느냐. 1, 0, 1이니까 DC 성분 없고 기본 주파수 성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게 2 코사인 오메가가 되겠죠. 저거 뭐 특별히 제가 풀지 않아도 알죠. 1, 0, 1 그죠? 지워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뭔가 보겠습니다. xn을 주기 n 이퀄 3으로 반복한 주기신호 xn의 DTFS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DTF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앞서 구했고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해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번. 먼저 n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기가 얼마인가요? 먼저 주기가 n은 3이죠. 왜냐하면 주기 3으로 반복했으니까. 그 다음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죠. 오메가 제로는 n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2번 먼저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코사인 그대로 쓰고 오메가 대신에 뭘 넣어요? 3분의 2파이 K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2번의 해답이 됩니다. 자,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또 조금 다른 색으로 xn을 주기 색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합시다. xn을 주기 n3으로 반복한 주기 신호에 DTFT를 구하래 이거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2파이를 곱한 다음에 주파수 위치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제가 3번으로 쓰겠습니다. 2파이를 곱합니다.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파수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파이 K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델타에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인데 오메가 제로가 3분의 2파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서메이션 뭐 해라? K를 3, 주기 3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다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로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샘플링 한 다음에 오메가 제로 곱하면 되죠. 자, 오메가 제로가 얼마예요? 3분의 2파이. 여기다가 3분의 2파이 곱하면 3분의 4파이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해야 되죠? 여기 있네요. 샘플링을 해야 돼. K 오메가 제로마다. 그럼 3분의 2파이 K마다 이제 샘플링을 쭉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에 3분의 2파이 K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지정이 들어가야 되죠. 오메가 마이너스 K에 3분의 2파이 한 다음에 여기다 서메이션 K는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는 똑같은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발 정리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앞에서 파스발 정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CTFS, CTFT, DTFS, DTFT에 대해서 모조리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되거든요. 자, 시간에 대해서 주기성이 있느냐? 당연히 주기 신호죠. 요건 이제 요 앞에 있는 거는 연속입니다. Continuous Time이니까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 죄송합니다.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랑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죠. 자, 이건 이제 주기 신호, 전력 신호고요. 그 다음 시간에서 연속이고 이산입니다. 그럼 연비 이주에 의해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주기성이 어떻게 되느냐? 연속이니까 비주기로 나타나고 이산 샘플링 했으니까 주기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영에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형에서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산 신호에 대해서 이건 전력 신호이기 때문에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구하는 정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아니라 전력을 구하는 정의식. 죄송합니다. 전력을 구하는 정의식이 시간영역에선 이거고 주파수형에선 이거고, 요건 시간영역에서 이거고 주파수형에선 이거고.
그럴 경우에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시간 전력하고 스펙트럼 전력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프리 시리즈로 전개되는 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 반쭉 나눠서 여기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비주기 신호란 얘기죠. 시간 영역에서. 그리고 여기 연속이고 요건 이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비주기라는 거죠. 그죠?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얘기는 샘플링 안 했다는 얘기니까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산이면은 샘플링 했다는 얘기니까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연속이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연속으로 나타나니까 이 연속으로 무조건 뭡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연비이주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연속으로 나타나는 여기가 비주기이기 때문이죠. 비주기니까 여기가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샘플링을 하지 않았으니까 비주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정의식입니다. 정의식. 그죠? 이건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 파워, 여기는 파워를 구하는 식이었는데 여기는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연비주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이거 딱 갈랐을 때 이쪽은 뭐 다 뭐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다. 에너지.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뭐다? 전력에 대한 얘기다. 전력. 그러니까 주기 신호는 전력에 대한 얘기로 수렴이 되고 비주기 신호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로 수렴이 된다. 그러니까 파스발 정리를 너무나 계속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네 개를 명확히 구분을 해내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 에너지와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같다. 뭐 이거는 성분별 표다. 이게 ESD다. ESD가 요놈하고 요놈 이런 것들을 ESD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각각 파스발 정리를 할 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루의 해석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루의 해석법 사이의 관계는 제가 그 교재에는 그걸 자세히 적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지금 다시 얘기한다는 게 무리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 교재에도 사실은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욕심이 나는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시간도 지금 2시간 거의 넘어가고 있고 해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트랩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은 원신호 XN이 있는데 이걸 시간 영역에서 2배로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요게 일로 가고 요건 요로 가고 요건 요로 가고 항상 요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사실 이거 사이드 걸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보관 0으로 제로 패딩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파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를 바꾼 게 요겁니다. 이렇게 넓게 있었죠. 근데 보관을 했으니까 시간축에서 늘려서 시간축에서 양 사이드로 쭉 이렇게 늘려서 잡아 당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죠.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코딩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위 신호에 DTFT를 수행하여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이 신장됨을 확인하라. 신장이 아니라 이건 신장 아니죠. 이 두 개의 신호를 갖다가 DTFT 하면 신장이 아니라 이거 압축되는 거죠. 압축. 이게 압축이 아니라 다른 말을 썼었는데 내가 그 단어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책을 찾아봤는데 압축이 맞아요. 예, 압축되죠. 아니 신장 아닙니다. 압축됩니다. 바꿔 쓸게요. 자,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차분 방정식 요놈과 요놈으로 표현되는 LTI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거 봤던 거죠, 앞서. 네, 봤던 거죠. 두 가지.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다음과 같이 임펄스 응답을 그려라.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걸 갖다 풀어서 그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매트랩 그 함수 중에는 차분 방정식 해수 여기 1 마이너스 0.8 여기도 1이 있고 0.8 있고 1 있고 한데 그거를 넣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임펄스 응답을 그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잘 이용해 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라. 크기 응답하고 위상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분 방정식에 개수를 넣게 되면 그러면 주파수 응답을 그려주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입력에 대한 응답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컨버전 손으로 푼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분 방정식에 이런 입력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임펄스 응답을 맞죠. 출력을 구해주는 그런 이제 그 뭡니까 함수가 있습니다. 매트랩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입력에 대한 응답 이것도 이제 뭐 똑같고 다 이제 그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트랩으로 기정의된 어떤 그 빌트인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갖다 이용하면 그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사용법을 명확히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번 챕터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그렇고 우리 강의 자료도 그렇고 페이지 수는 많은데 사실은 그냥 쓱쓱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했던 양보다 작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